엄청난 효과인데요. 이야, 그리고 왜 몰랐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종로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 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친한 세무사님인 우리 김조겸 세무사님하고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 간 성과 공유 문화라는 제도네요. 이름이 이거예요? 성과 공유 문화? 성과 공유 기업 인증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쉬울 것 같네요. 네, 성과 공유 기업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도 있었죠. 네, 꽤 제도는 생긴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제도인지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주랑 근로자 간의 그 기업의 경영 성과가 있잖아요. 그 성과를 기업이 혼자 다 먹지 마라, 근로자한테 조금 이렇게 나눠줘라, 나눠주면 혜택을 줄게 라는 제도예요. 근데 그 혜택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막 처리할게요. 이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이 1항이 있어요. 성과 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성과급이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일반 중소기업에서 인센티브 많이 주시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있는 데 있는 경우에는 이 성과급을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이거 뭐 하나 신청해서 성과급을 주시면은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근데 기왕 줄 성과급을 이제 성과 공유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근로자한테 지급했던 성과급에 대해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절세 효과가 어떻게 되죠? 먼저 근로자한테 주시는 경영 성과급은 전년도보다 좀 증가한 부분을 보는데요. 우리가 매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시잖아요. 그 연말정산할 때 그 증가분에 대해서 50%를 세액공제라고 해서 세금에서 줄여주다 보니까 근로자분들도 인센티브를 받을 때 훨씬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분들도 성과급을 받았을 때 거기에 50%를 절세를 해준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업도 있잖아요. 기업도 15%? 네, 기업은 아마도 지금 연말 또는 연초 상관없이 이익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세금 신고할 때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 경영성과급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무려 15%나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15%나 세액 공제해준다는 게 꽤 큰 금액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매출 10억 정도 하는 매출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매출이 10억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30-40% 정도가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그리고 그 중에 10% 정도만 4천 정도만 인센티브 나간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15%니까 무려 600만 원이나 세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인데요. 이야, 그리고 왜 몰랐죠? 옛날부터 있었다면서요, 이거?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우리 세법에서는 한 200여 가지 세제 혜택을 열거를 해서 찾아서 우리가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걸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쩝쩝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보니까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좀 뭐랄까, 세무사하고 노무사하고 협업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딱 이 제도가 그래요. 네. 보니까 세무사님들도 필요하고요, 노무사도 필요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약정서가 필요하고요, 이 회사의 근로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하죠. 네. 또 보니까 그 세무사님들이 써야 되는 자료가 있던데요? 네, 저도 스타 세무회계도 이번에 중소기업 이 성과공유 인증을 우리 노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좀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노무사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 말고 저희 세무대리인으로서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그리고 이제 금액에 대한 확인서, 이 확인서가 있어야 실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무사, 세무사의 도움이 다 필요한 그러한 제도인데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서류가 검토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보니까 성과 공유 유형 중에 딱 쉬운 거 하나가 보입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1번 경영 성과. 그거 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좀 눈에 띄는 게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요.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타 뭐 인증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성과급 그리고 내일채용공제를 포함해서 이제 성과 보상에 대한 공제 그리고 가족 친화기업이나 여가 친화기업이나 그리고 스톡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것들로 해서 성과급을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성과급 유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제도를 쓰시기 가장 좋은 회사가 어디냐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회사 매출액은 있는데 원가 비율 중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꼭 이거 도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고 4대 보험료도 절감할 수가 있겠죠. 네. 절세가 된다는 얘기는 4대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로자랑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업종으로 따지면 병의원이나 네. 또 어떤 쪽 있을까요? 병의원이나 뭐 프랜차이즈 본사나 아니면 전문직 법인이나 전문직 법인.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업 쪽 서비스업. 이쪽에서는 필수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특히나 세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뭐 병의원 네. 다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는 연락처기로. 노무사님 근데 성과공유기업 인증은 이거는 매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한 번 받는다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1년에 1회 갱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한 번 신청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도인 거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맡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제가 성과공유기업 이제 인증 받을 때 보니까 이제 성과급 지급에 대한 약정서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의 인건비 신고에 대한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그 금액을 또 저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과정에서 결국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이런 회사 내부 규정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도 서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하는 기회도 좀 갖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중소기업 성과 공유 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죠. 연락처 누구 연락처 남길까요? 세무사님? 네. 아니면 나? 네. 결국 이거 컨설팅은 우리 둘이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명만 가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노무사 한 명이나 또는 세무사 한 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받기가 쉽지가 않고 계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 공유 문화 중에 5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요새 핫한 주제죠.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요거는 다음 영상